언젠간 나도 꼭 책을 쓰는 저자가 돼야지 라고 꿈을 꾸시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기사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제 영상도 열심히 봐주시고요. 그리고 글쓰기 책도 꾸준히 읽으시면서 습작도 좀 하시고요. 예쁜 노트에 비싼 키보드에 또 이렇게 세팅까지 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? 좋아요.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. 칭찬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. 아니야, 아직 내공이 부족해. 더 읽고 더 써서 나름대로의 완벽한 때에 그때 책 출간을 준비하자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방금 제가 말한 부분에 격하게 공감하신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완벽한 때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. 저는 35살 때까지 만년 알바생, 만년 계약직으로 살아왔습니다. 거기에 빚도 많았고 정말 커피 한 잔 마실 여윳돈이 없던 때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? 이 얘기는 처음 이야기 드리는데요. 그 커피 한 잔 사 마실 여윳돈도 없던 제가 해외 아동 후원을 시작합니다. 주변에선 다들 그랬어요. 니 코가 석잔데 뭘 누굴 돕니? 돈 벌고 여유 생기면 해라.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이야,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그 말은 평생 안 하겠다는 말 아니니? 책 아주 작은 습관에서는요, 이걸 움직임과 실행으로 구분합니다.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는 건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이래요. 그때 저는 막연한 그 언젠가를 버리고 이번 달 카드값보다 후원금 45,000원을 먼저 보내는 오늘을 질러버렸습니다. 근데 참 신기하죠? 그 45,000원 때문에 제가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. 대신 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. 기회를 구걸하던 알바생에서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요. 글쓰기도 똑같아요. 실력을 쌓아야지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글을 세상에 던졌을 때, 그 던지는 실행을 했을 때 세상이 비로소 여러분을 작가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. 많은 분이 실력이 쌓이면 책을 쓰겠다고 하세요. 정말 10분 중에 8, 9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물론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? 저도 같은 생각을 했죠.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무슨 책을 써? 내가 무슨 지금 써? 나중에 3년 있다, 5년 있다. 창피하게 지금 내가 쓴다면 누가 내 글을 읽어주겠어? 라며 스스로를 막 깎아내렸죠.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이라는 망설임보다요. 그냥 하루라도 얼른 좀 쓰자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왜냐고요?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제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훤히 보이더라고요.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죠. 그 완벽한 때? 실력의 기준이 대체 언제인가요? 교보문고 1등 수준? 아니면 국문과 박사학위 수준이요? 죄송한데 그 기준은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. 전 그래요. 전 정말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고요. 만약 위의 기준이 있어야 책을 써야 한다면 저는 아마 평생, 다시 태어나도 저는 책을 쓸 수 없을 거예요. 사실 우리는요, 실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. 초라해 보이는 내 결과물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미루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절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. 제가 지금까지 5년, 6년 동안 10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을 했잖아요. 그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. 뭐냐? 세상에 초라한 글은 단 한 편도 없다라는 거예요. 에세이는 저자의 삶이 녹아든 글이잖아요. 내 글을 초라하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. 세상에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? 모든 삶은 그 궤적이 다를 뿐 살아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서사죠. 우리 여러분이 쓴 어떤 그 투박한 문장 속에는 나 스스로가 통과해온 시간이 담겨 있어요.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. 내가 통과한 유일한 시간을 적은 글. 그 글을 독자들은 기다리고 있어요. 멋지고 정말 미사여구 풍부하고 풍성하고 한자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있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글을 독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살아오면서 이 저자가 살아오면서의 삶, 넘어졌던 이야기, 상처났던 이야기, 밴드 붙였던 과정, 약 바르면서 깨달은 어떤 지혜, 느낌들 이런 걸 더 기다리신단 말이죠.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사랑해 주세요. 그게 진짜로 작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.
아주 가끔이요. 정말 가끔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쓴 첫 번째 책 있죠? 그거를 볼 때가 있어요. 아우, 사실 읽기는 싫은데 나도 몰래 이렇게 펼쳐서 볼 때가 있는데요.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. 그 집안에 저 혼자만 있는데도 누가 같이 보는 거 아니야? 부끄러워하면서 화끈거려요. 제가 혼자 있는데도요. 하지만 그 부족한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절대 있을 수 없겠죠. 창업가 리드 호프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의 첫 번째 결과물이 부끄럽지가 않다면 당신은 너무 늦게 시작한 거다 라고요. 저도 30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바생이 무슨 책이야. 그냥 직장이나 들어가지.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런 비웃음을 무릅쓰고 그냥 썼어요. 완벽한 문장을 고민하며 앉아있는 사람보다요. 100%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얼른 마무리를 지어서 독자의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10배, 100배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.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? 거창한 목차를 짜실 필요 없어요. 지금 당장 말고요. 영상이 끝난 다음에 딱 10분 정도, 5분 정도 느끼고 있는 감정, 뭐 이 영상을 보고 난 지금 느끼시는 감정을 몇 줄 적어보시는 거예요. 나중에 조금 더 쓰고 나서 할게요. 뭐 이런 말은 현재의 안일함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약입니다. 실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 실력이 생기는 이 원리를 믿으셔야 해요.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건 제 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 작가님들 손에 쥐어져 있는 펜, 눈앞에 있는 키보드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아프셨나요? 아팠다면 다행입니다. 그게 우리 작가님들 성장의 신호니까요. 혹시 혼자 쓰려니 정말 막막합니다. 글쓰기 수업 한 번은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저를 사용하세요. 제가 한 강 한 강씩 제 온라인으로 보시면 한 분 한 분씩이 쓰신 과제를 일일이 다 봐드립니다. 이 과제를 봐드릴 때 이건 좀 더 잘하세요. 뭔가 이렇게 보완할 점도 드리긴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쓰신 분들의 글의 장점을 아시나요? 글의 장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글의 장점을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. 저도 몰랐지만 각자의 글쓰기 스타일에 어울리는 잘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.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캐치해드려서 더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립니다.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인생의 판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 구독을 안 하면 작가님 책은 1년 더 늦게 나옵니다. 아니,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기억하세요. 글쓰기는 내 삶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